저스티스는 쇼미 결승전 날 까르띠에 지갑을 분실했는데 RT도 같은 날 프라다 가방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덧말릭이 훔쳐갔다는 게 정론이죠. 덧말릭은 문신이 많다 보니 오해를 종종 받는다는데요.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야, 타투가 엄청 많네. 멋있는데?" 라며 감탄하시길래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문신이 어디까지 있나 라면서 티셔츠를 배 위로 들쳤다고 합니다. 덧말릭은 살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하죠. 로스는 길거리 갱단의 대명사 크립스 갱단 출신이었는데 주변에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많아지자 몸을 지키기 위해 AB-10이라는 반자동 권총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QM은 의외지만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본인 손으로 치킨을 시켜 먹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살은 백반 덕분에 생겨났다고 하죠. 그룹 이름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 귀국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권을 전부 챙겨둔 규정이 휘민의 여권만 잃어버렸다는데요. 휘민은 혼자 대사관에 가서 개고생 끝에 여권을 재발급했는데 돌아오고 보니 규정의 가방 안에서 여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리노미 왼쪽 눈 밑에 있는 타투의 뜻은 유비무한, 준비를 미리 해두면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뜻인데 눈 밑에 새김으로써 거울을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니 20살이 되자마자 첫 문신으로 새긴 거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존나 아팠다고 하죠. 테이크원은 장발로 다니던 때 쉽게 일하며 놀림받았는데 이에 릴보이는 테이크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로 일렉트릭 식스의 게이바를 추천해줬었는데요. 테이크원은 릴보이에게 이에 대한 답례로 디플로우의 잘 어울려를 추천해줬습니다. 노유나는 밸런스 게임에서 쇼미 결승전에서 다 절기 vs 무대 중 바지 벗겨지기 질문을 받았는데 어차피 검은색 팬티만 주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차라리 무대에서 바지 벗겨지는 게 낫다고 합니다. 블라세는 이 세계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은이와 폴로다 레드는 매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뒤 고은이 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고은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라는 글을 업로드했고 올해의 커플상이라는 댓글을 달며 장난으로 럽스타그램을 올렸는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고은이에게 DM으로 정말 폴로다 레드와 사귀는 거냐며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편 폴로다 레드에게는 DM으로 쌍욕이 왔다고 하죠. 폴로다 레드의 어머니는 칸을 엄청 좋아한다는데요. 폴로다 레드가 바지를 세깅하면서 다니는 걸 볼 때마다 "상현아, 칸형 좀 본받으렴. 바지를 조금만 내려입잖니?" 라고 칸과 비교하며 혼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게를 지나갈 땐 바지를 올린다고 하죠. 칸은 닮은 꼴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게임 해설가 한승엽,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헬창 김종국, 흰돌고래 벨루가, 이스타TV의 김수빈 캐스터가 대표적인데 이후 김수빈 캐스터와 합방을 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릴보이의 정규 앨범 민타임, 타이틀은 5번 곡인데요. 이 곡이 타이틀인 이유는 그냥 숫자 5를 좋아해서이며 민타임의 타이틀곡은 딱히 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더콰이엇은 과거 릴러말즈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단둘이 영화 범블비를 보러 간 적 있다고 하는데 로봇끼리 싸우고 때려 부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릴러말즈는 옆에서 잠만 계속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콰이엇은 혼자 감명 깊게 영화를 봤다고 하죠. NSW는 팬들이 계속 머리카락을 내리라고 하자 청개구리 기질 때문에 일부러 더 심하게 머리를 올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올백 머리로 살 거라며 으름장 났지만 왁스 때문에 머릿결이 너무 상해 이젠 내릴 거라고 합니다. 다민이는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 악플도 꽤 달린다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넌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다냐?" 였다는데요. 다민이는 이 댓글이 상처가 돼 기억에 남는 게 아닌 본인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만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들킨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크르실스타는 과거 가수 헤이즈와 연인 사이였었으며 당시 무명이었던 헤이즈가 크르실스타의 팬이었었다는데 2015년 결국 2년간의 연애 끝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잠비노는 MBTI 검사를 3년 동안 6번을 해왔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INFP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슬롬은 다른 아티스트들을 전부 본명으로 저장해두지만 유일하게 자이언티만 활동명인 자이언티로 적어뒀다는데 사람들 앞에서 전화가 오면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영진은 한 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과 함께 너무 장황하게 적혀있는 유서를 보낸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파서 400만원을 입금해주러 ATM에 갔는데 입금 직전 잠깐 뭐를 찾아보려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 난데없이 유서 ASMR 알고리즘이 상단에 떴다는데요. 쎄에서 눌러보니 팬한테 받았던 유서와 완전 똑같았고 이영진은 속은 걸 눈치채며 입금을 멈췄다고 합니다. 맥데디는 남자의 자신감은 멋진 속옷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이지 않더라도 패션 중에서 제일 신경 쓴다고 합니다. 릴러말즈는 어릴 때 문방구에서 탱탱볼을 훔쳤는데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토이고가 4차 미션에서 뜬금없이 언급한 김미숙 씨는 그냥 사람들이 궁금했으면 좋겠어서 지어낸 이름이며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하니 작전 성공이라고 합니다. 허성현은 어떻게든 30억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 뒤엔 이를 때려치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 거라고 합니다.
제이큐는 데뷔 초, 3초 송중기, 힙합 송중기 등등 주변에서 송중기와 비교해주니 자신감이 넘쳤었다는데요. 이후 성균관대 축제에 가서 송중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닮은 꼴은커녕 오징어가 됐다고 합니다. 언오피셜 보이는 쇼미9 때 무난하게 1차를 합격했는데 본인 생각에 만족스럽지 않고 부끄러운 실력인 것 같아 집에 온 뒤 합격 목걸이를 깨부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합격 목걸이는 2차에서 떨어지면 반납해야 하죠. 박재범은 한국어가 서툴던 시절 좋아라는 곡을 냈는데 나는 오직 너만이와 라는 가사는 말이 안 되지만 박재범은 당시 저게 맞는 어법인 줄 알았다고 하며 한국어가 는 최근에서야 저게 잘못된 걸 알았다고 합니다. 신세인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작업 이력이 있는데요. 쇼미11 출연 전 보이그룹 NCT 127의 질주라는 곡을 소코도모와 함께 공동 작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플리키뱅은 대전에서 22년을 산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심당 빵을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16살 때 친척이 사다 준 걸 딱 한 번 먹어봤지만 이게 성심당이구나 라면서 별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스티스와 릴보이는 함께 VV2 리믹스를 작업하긴 했지만 그뿐이지 서로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스티스는 릴보이와 친해지기 위해 쇼미9 1차 심사에서 와 눈물나게 잘하시네요 라는 극찬을 남겨줬었지만 릴보이가 다른 팀을 선택하자 친해지길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킵 TMI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킵 TMI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